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앞서 예고했듯이 오늘 애플 준비했습니다. 애플 3.3%, 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왬시무한 애널리스트가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208달러에서 225달러로 8% 상향 조정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20%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부터 단연간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가 매우 강력해질 것이다. 아이폰 모멘텀 유효하다. 남들은 아이폰 성장성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다 낮췄는데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 보면서 제가 진짜 귀가 팔랑이기는 하는데 부정적 의견 봤을 때는 이제 애플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또 나 이 의견에 조금 더 동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잠시 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왬시무한 애널리스트는요, 애플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 동안 계속 중립이었어요. 작년만 해도 다들 애플 좋아 이럴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린 계속 중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들이 막 매수 이랬던 애들이 갑자기 중립으로 낮추는데 거기에서 매수로 높이는, 남들이 모두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올해 들어서 어떤 흐름들이 나왔느냐 보면, 자, 1월 2일 새 벽두의 바클레이즈가 매도로 낮췄어요. 그죠? 비중 유지에서 비중 축소. 그러면서 목표 주가 1달러 낮추면서 이때부터 애플이 힘없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D.A. 데이비슨에서 새롭게 투자 의견을 내면서 중립으로 냈고 목표 주가를 166달러. 지금 주가에서 뭐 10% 이상 빠져야 돼. 그게 적정 주가야. 라고 보고서를 또 내면서 맞은 데를 또 때렸죠. 그래 놓고 나서 하루 뒤에 파이퍼 샌들러가 갑자기 또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15달러 낮췄죠. 그러면서 맞은 데 또 때린 데를 또 때렸죠. 네, 그리고 나서 한 6일 뒤에 일주일 있다가 레드번 애틀랜틱에서 매수를 중립으로 낮추면서 또 한 번 이제 애플이 끝났나 봐 라고 또 생각하게끔 했죠. 그랬는데 일주일 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애플은 살 때야 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애플 20% 더 오를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남들과 다른 소리를 내는 이 의견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네. 자, 먼저 아이폰 성장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타이틀에서 얘기했듯이 단연간 이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매우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사실 어제 삼성에서 갤럭폰 갤럭시 24였나요? 몇이지 그게 숫자가? 하여튼 그 하면서 이제 AI 기능 넣어가지고 뭐 영어를 못해도 그냥 동시에 통역이 막 기사화 엄청 됐잖아요. 그겁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생성 AI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 모든 하드웨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도 최신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이제는 혁신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 iOS 18 운영체제부터 AI 기능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뭐 아이폰에 이제 혁신이 사라졌어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설치 기반의 상당 부분이 그 아이폰 11에서 멈춰져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냥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다양한 이런 설치 기반들이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이제는 이게 한번 완전 달라지는 그 계기가 올해와 내년에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부터 2026 회계 연도까지 아이폰 판매량 추정치 우리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곧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뭐 애플에서는 가이던스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뭐 추정치들도 나오고 뭐 힌트를 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들의 1분기는 2023 10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요 1분기 아이폰 생산은 분명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2분기에는 이게 감소할 가능성이 많이 점쳐질 텐데 이 소음에 이건 그냥 일종의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음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라. 총 자재 주문에 대한 변화는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중국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강세로 이걸 대부분 상쇄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차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보전됐을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아이폰 지금 뭐 당장 뭔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중기, 장기 관점에서 보면 아이폰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 왜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그 밖의 이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가 강력해지면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거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 의견이에요. 아이폰이 죽쓰면서 서비스 쪽도 안 좋을 거야 라고 했던 부정적인 의견과는 이분은 완전 다른 걸 보는 거죠. 생성 AI 기능이 포함되면 하드웨어도 더 좋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 성장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이거 다들 가격 너무 비싸서 이게 과연 성공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애널은 여기에서도 하나의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전 프로가 아이패드의 발전 속도를 본인은 능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가상현실 이런 헤드셋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공간 컴퓨팅이다라고 애플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헤드셋을 끼면 이게 일종의 컴퓨팅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끼는 순간 우리 그냥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공간에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그냥 이 낀 채로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업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경험을 줄 것이고 새로운 공간 컴퓨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패드의 발전 속도는 능가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달 2일 미국에서 출시가 될 것이고 가격은 $3,500인데 우리가 야씨 헤드셋을 무슨 400만 원 넘게 주고 사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공간 컴퓨팅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하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봐야 돼요. 성공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요 애널은 긍정적으로 보더라.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성장성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시장 수익률 대비 너무 고평가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여전히 매력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 수익률 요 지수 대비해서 애플의 상대 배수가 약 1.3배인데 과거에는 이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2배 미만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은 좋아지고 이 퍼가 더 높아지는데 애플은 계속해서 주가 하락으로 해서 이게 낮아져서 이게 1.2배 미만으로 된다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봐야 된다 오히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애플의 뭐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이 부정적인 요소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조했던 그런 실적들 주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이미 반영했음을 이거는 시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오를 일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법적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어 있죠. 뭐 독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애플워치의 그런 특허권 침해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특허권 침해 관련해서도 애플워치에서 그 센서 기능을 뺐죠. 혈액 내 그 산소 측정하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애플은 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플 주가 어땠냐? 네, 작년에 48% 올랐다가 올 들어서는 2% 내렸습니다. 그나마 오늘 뭐 주가가 3% 올라주면서 네, 하락폭을 조금 줄이긴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45명 중에 27명, 60%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비중 확대이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98.6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게 보고 있어요. 약 5%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 애플도 이 목표 주가 편차가 참 커요. 그죠? 낙관론자는 25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비관론자는 125달러. 거의 뭐 지금 2배 차이가 나는 딱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애플은 이제 성장주가 아니야. 성장 멈췄어. 라는 쪽과 지금처럼 비전 프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이제 생성 AI 기능이 도입되는 하드웨어가 나오면 또 성장할 거야. 이렇게 나뉘는데 거기에서 누구 의견이 맞을지 중국에서 지금 힘든 건 또 사실이거든요. 화웨이한테 자꾸 약간 그죠?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높은데 중국 경제 성장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그 자체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과연 상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들을 계속 다 정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마음이 동해? 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이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